엠바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계엄론 주장 비상식적 거짓 공세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평론가님 말씀 듣고 반론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2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대변인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은 대표직을 걸고 얘기하시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은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 예. 이게 대통령실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근거 아니면은 사과를 할 문제죠. 근데 그거를 계엄령 문제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 말씀에. 그럼 한동훈 대표가 뭐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뭐 윤 대통령이 몰라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뭐 마약 세력이라든지 뭐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대화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그거 왜 내한테 묻느냐고 묻히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이 계엄령 문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계엄령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거기서 물어야지 왜 한동훈한테 왜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 또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제1당 대표 아닙니까? 계엄 문제가 헌정 질서를 중단하는 건데 이 엄중한 문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심지어 자당 의원들도 그냥 하는 얘기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 이재명 대표가 나선 거는 오바 중에 상오바다. 당장 오늘라도 사과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책 특권을 언급한 한동훈 대표에게 준비되지 않은 이 대표의 발언이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아라 라고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게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대통령직을 걸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반국가 세력을 특정하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마약 세력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암약하는 잡아들이면 되죠. 지금 이 반국가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다면 잡아들이세요. 법으로. 왜 그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네. 뭐 물리쳐야 되네.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도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여당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다라고 치부하면 말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대통령실이 공식 대변인 발로 직을 걸어라. 직을 걸어라 이렇게 세게 반발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아시잖아요. 생각하지 말라면 자꾸 코끼리가 더 생각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뭐 하다가 정말 걸렸나? 하는 좀 그런 우려까지 좀 들어요. 그냥 상대하지 말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렇게 발끈하는 건 오히려 대통령실이 계엄은 불가능해. 라고 계속 외칠수록 대통령실 스스로가 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딜레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대통령실의 반응 어찌 보면 준비하다가 살짝 벌써 노출된 느낌?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거는 아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뭐 헛소리 더 이상 대응하지 말자. 국정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아마 특히 김웅현 교수는 또 그럴 거예요. 그거 봐. 말도 못하고 있잖아. 딱 걸려놓으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침묵하잖아. 딱 걸려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비판할 대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십니다만은 정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외교 자체를 몰라요. 뉴라이트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정치를 잘하는 집권당을 이긴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가 이거는 이 정도도 정리해라. 아니다. 김민수 최고한테 근거가 있느냐. 없으면 그만해. 하고 난 다음에 정 물어보고 싶으면은 여당 대표한테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물어보면 될 것을 본인이 직접 계엄령에 자꾸 나온다. 어디서 나와요? 그쪽 집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혹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검사 탄핵에 대한 역풍 뭐 이런 거 조금 모면하려고
저는 그런 정치는 국민들한테 지지를 하지 못한다. 네. 오히려 부추기지 말고 불안감을 정복시키지 말라. 진짜 근거가 있으면은 딱 깨놓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은 그때 알 거라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네. 국지전 준비 안 해?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 없으면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책임 있는 정당이고 윤석열은 3년 뒤에 끝나지만 이재명은 3년 뒤에 희망이 있잖아요. 똑같습니까 두 사람이?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여기는 야당 대표인데 너무 저기 아니, 야당 대표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뭘 대통령 먼저 모른다- 잘해야지. 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 더군다나 지금 여당 내 이 국민의 민심을 좀 못 받고 예. 있고 여러 가지 이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아, 대통령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국민 예. 불안감이 있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든 민심을 얻는 것이든 지금 의료 대란 뭐 예. 경제 뭐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라도 할 것 같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도 여소야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몇십 명의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아예 이걸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다 무혐의로 끝났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기소가 됐어요. 재판 결과 무혐의가 됐던 것뿐이고 그러면 그때도 그 정황상 아 이거 지금 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은국 교수님 국민을 믿으세요. 지금 박정희 정권 때가 아니고요. 전두환 때가 아닙니다. 국민을 믿으시고요. 예. 그렇게 박근혜 때 만약에 계엄을 진짜 선포했다 칩시다. 성공할까요? 말도 안 되고 지금 그때보다 더 개명된 시대인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들 예. 불안감을 정복시키지 마시고 그 내용이요. 정말로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현실 가능성 한번 다시 네. 언급해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계엄령 의혹 얘기는 어떻게 보면 큰 논란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야당 대표의 뭐 계엄령 의혹 사실 짜증날 수도 있어요. 지금 민생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지 말장난 이슈와 논란만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했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고요. 미국의 바이든 보세요. 바이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요. 예. 바이든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때 미국의 야당에서 그걸 일제히 비판합니까? 대통령은 그걸 한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진짜 책임 있는 정당은 제1당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이 제1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압승하려는 당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국민을 더 안정을 안심을 시키고 또 팩트를 파악해나면서 네. 미래 권력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야, 너도 그랬잖아. 나도 그렇게 할래. 반국가 세력? 그거 내봐. 우리도 근거가 없어. 이렇게 막 그런 걸 진짜 그런 막가자는 거는 요즘에 뭐 막가자는 말 많이 나오던데 예.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수권 정당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놓은 모두 발언에 우리 김은경 교수님은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그러는데 모두 발언에서 놓은 얘기예요. 모두 발언 준비 안 합니까? 모두 발언만큼은 준비합니다. 다른 건 예. 안 해도. 준비된 발언이다. 준비된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오바를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걸 못 찾았어요. 왜 그럴까? 뭐 근거가 있어서 없어요. 정성호 의원도 그랬어요. 그냥 하는 얘기라고. 근데 왜 그럴까? 아니, 대통령 그냥 하는 것처럼 뭘 모르고 하는 것처럼 그럼 이재명 대표도 뭘 모르고 얘기하나 보죠. 이재명 대표는 원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알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거죠. 결국 국민을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혼란을 부추기고 갈라치기로 그런 거 외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된다고 봐요. 예. 모두 발언이긴 했지만 준비된 원고를 읽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된 거에서 갑자기 또 현장에서 그런 발언을 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계속 계엄을 언급하는 건 그날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경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지금 이 수단으로 먹히지 않는 네. 상황. 뭐 담화를 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이런 것까지 너네 검토하고 있다면 경고하는 거야.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계엄까지 선포하는 이런 상황들은 절대 만들지 마라고 어떻게 보면은 예방주사 놓는 거죠. 너네 이렇게 하지 마라. 예. 라고 저는 일종의 강한 경고의 의미는 있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평론가님은 모두 발언이라고 얘기하신 걸 보면 준비된 발언이다. 뭔가 기획 의도된 게 있을 텐데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신데 지금 교수님은 준비된 발언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네네네. 얘기는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한간에 좀 표현이 그랬어요. 좀 계엄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예.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센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독재국가 아니냐, 뭐 계엄을 선포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 발언이 어쨌든 지금 한간에 돌고 있는 얘기고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얘기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혹시라도 이런 의혹들이 있고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정도의 의미는 담았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좀 끊었는데요. 계엄령 이제 현실 가능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대한민국에서 계엄 이게 과연 가능성은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 헌법에 77조에 보면은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헌법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됩니까? 헌법 조항이 있다고요. 헌법상은 있는데 전시에는 가능한 거예요. 전시는. 그러니까 전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를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뭐 이래야 되겠네요. 국지전을 벌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통의 바다에서 북한을 포로 쏜다든지 북한이 우리를 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돼요. 그거는 5항에 있습니다. 민주당만 가지고 얼마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시나리오가 해제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차에다 가두고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때처럼 통째로 차를 실어가지고 절로 어디 외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가능성은 헌법적인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실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는 규정이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 전쟁 터지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죠. 전쟁을 일으키면 가능하겠죠. 이제. 전쟁 일으키면요? 윤 대통령이 북한에서 꼭 전쟁이 아니어도 뭐 사회 혼란의 상황이라든가 필요한 시에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치안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법에도 있고 가능성이 전혀 저는 없지 않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확실한 물증이 있어서 확실하다. 까지는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 군 내에서 보여지는 이 몇 가지 정황들은 좀 있어 보이고 이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청문회에서도 박선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출입 기록과 관련된 얘기들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의심 가는 이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물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의심 가는 행동들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군 내와 대통령 이 안보 라인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말끔하게 의혹 자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계엄의 눈으로 보면은요. 한반도 주변 정치가 다 계엄의 상황과 연결돼요. 지금 한미 간에 처음으로 북한 핵을 상징한 전투 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야당답게 처신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오히려 더 덜어주는 것이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지. 조그마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견강부회식으로 또는 아재인서식으로 해사하다 보면은 한백안에 군사훈련 왜 합니까? 북한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북한 주장과 똑같은 거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예방주사 성격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지금 그런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 상황이 터지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야당에서 혹시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 조심해. 계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쐐기를 박아주는 역할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주사 치고 너무 아팠고요. 죽겠어요. 아파서. 국민들 죽겠어요. 예방주사 때문에. 국민은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네. 아니 평론가님 아까 내가 현실 가능성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능성과 현실을 나눴군요. 그러니까는 가능성은 법상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 얘기고 여기는 뭐 현실성 가능성. 도 있고, 당연히 있고 현실성도 있고, 조금 있다. 조금 있고 예방 주사 차원에서 조금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오늘 알았는데요. 양문석 의원이요, 군 장성들이 나무위키에서 본인 정보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뭐 국군 장성 130여 명이 나무위키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위한 임시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계엄 준비에 의구심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정황인 거예요. 왜 갑자기 그 군 수뇌부의 130명의 명단을 갑자기 삭제하냐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양문석 의원의 주장이긴 하지만 확인하는 저는 이런 거를 확인해서 삭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면 예. 국민들이 야 지금 민주당에서 괜한 얘기를 하는구나 예.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건데 의혹은 자꾸 늘어나는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뭐 당대표 직을 걸어라라고 얘기하지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자꾸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그걸로 불안하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건 이겁니다라고 반박을 해야지 그런 적 없다. 김용현 지금 후보도 뭐 그 출입 기록 지운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계엄에 대한 이 국민 이 일부의 불안일 수도 있겠지만 네.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이 관련된 얘기는 아까 평론가님도 뭐 뭘로 보면 다 계엄 요구가 된다라고 볼 수 계엄의 있기 눈으로 때문에 보면 모든 상황이 다 계엄 계엄이- 상황입니다. 예. 뭐 시간이 뭐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 1분 정도씩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씀 네,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사실 이 계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야당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민을 믿으시라. 그리고 다수당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하고 윤 대통령이 그만큼 정치력이 있는 것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국민을 분열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촉발시켜서 얻는 게 뭐냐. 진짜 민생도 어렵고 오히려 대단한 이 와중에 이게 야당이 할 일이냐. 그냥 야당도 아니고 수권 야당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 예. 그리고 진짜 물어보고 싶으면 근거를 대라. 그들 국회에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국방위원회 풀어가지고 누군지 물어보면 다 넣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제 좀 진정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계엄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근본 원인부터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살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계속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고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고 있고 구구 인사들을 국가기관에 지금 앉히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엄이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런 계엄 논란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이 한 번쯤 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있었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